네,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경기도 양주의 회암사지입니다. 회암사지는 고려 말 조선 초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찰이기도 하죠. 애석하게도 지금 이와 같이 터만 남아 있는데 오랫동안 발굴 조사를 통해서 이 회암사의 연역 등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고려 말 조선 초 때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스님들이 이 사찰에 머물렀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지공선사, 나홍선사, 무학대사 이런 스님들과 관련된 사찰이 바로 이 회암사입니다. 지금은 이처럼 폐허가 됐지만 회암사 안쪽 골짜기에 아주 웅장한 탑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요. 바로 이 탑이 회암사지 사리탑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현존하는 우리나라 석조물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암사 경내에서 뒤쪽으로 세워져 있고요. 회암사와 관련된 여러 기록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1464년경에 바로 효령대군이 이 회암사에서 사리가 분신을 하니까 그 중에 일부 사리를 바로 이 석종을 만들어서 모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그 기록과 현존하는 이 사리탑이 정확하게 부합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사리탑이 바로 그 기록에 나와 있는 사리탑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록에 나와 있는 그 시대와 현존하는 사리탑의 여러 조형 기법과 양식이 서로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리탑은 오랫동안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저도 현장에 나와서 실사를 했지만 우수한 조형 기법과 함께 상당히 규모가 크고 건립 시기도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선 전기의 여러 석조물의 현황을 봤을 때는 이 사리탑이 보물 이상의 국보로서의 어떤 가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될 만큼 아주 우수한 석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해석하기도 어느 시기에 한번 붕괴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옥계석의 일부와 부재들이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아주 양호한, 그리고 조각 기법이랄지 치석 수법, 결구 기법 등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리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 사리탑이 원래 위치가 아니고 또 현재의 모습은 다른 부재들이 혼용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위치에 원래의 부재들이 정연하게 잘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각 시대별로 시대 사조에 따라서 각 부재를 치석하는 기법이랄지 또는 결구 기법, 문양을 새기는 기법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현재의 모습에 다른 부재가 또는 다른 시대에 만들어진 부재가 끼워졌을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시기에 훼손돼서 일부 제한적으로 새로운 부재를 넣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평면의 형태가 팔각형을 이루고 있고 탑심만 그리고 상륜부만 원형의 평면을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의 석조물에 다양한 평면을 적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성과 변화성을 추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이 사리탑도 여러 가지 평면을 적용을 해서 다양성과 함께 어떤 변화성 그리고 어떤 작가의 다양한 의도 이런 것들을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당대 최고의 장인이 설계 시공했을 걸로 보이는 그런 사리탑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각 부재를 마련한 것, 다시 말해서 원석을 치석을 해서 깎아서
서로 짜 맞추는 결구 기법, 그리고 각 부재의 표면에 새겨진 문양, 아주 뛰어나고 섬세하고 정연하게 아주 잘 새겼습니다. 신라나 고려 시대 못지않은 아주 우수한 장인이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 이 석공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손이 아닌 신의 생각과 신의 손을 가진 그런 우수한 석공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먼저 아래쪽을 보면 넓게 지대석을 마련을 했습니다. 지대석도 그냥 각지게 깎은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상면을 보면 살짝 모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부분보다 모각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격을 깎았습니다. 경사지게. 아주 섬사 부분까지 장식적인 기교가 가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면은 수평되게 깎고요. 그리고 상부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각형으로 구획을 만들어서 그 안에 아주 생동감 있는 문양을 새겼는데요. 보시면 구름 속에 용이 있는 그런 문양, 그리고 이쪽 면은 뭐 기린 또는 천마로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구름 속에 천마, 하늘을 날고 있는 말 또는 기린의 모습, 말 몸 뒤쪽으로 갈기가 넓게 꼬리가 아주 길게 휘날리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도 용을 새겼네요. 두 다리를 굵게 들어서 발가락 5개를 높게 휘저으면서 날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도 다시 마모가 되었지만 기린 또는 말로 보이는 문양의 구름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용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용이 같은 것 같지만 서로 조금씩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성과 역동성을 부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새길 수도 있는데 서로 다른 모습을 새김으로써 어떤 변화와 생동감을 더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도 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5개의 발가락을 가진 발을 힘차게 뻗으면서 또 디드면서 승천하는, 하늘을 날고 있는, 비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도 말 또는 길이 새겨져 있는데요. 서로 바라보는 방향도 서로 가지 각각이네요. 아마 저 바라보는 방향이 어떤 의미가 있을 걸로도 보이는데요. 정확히는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아주 대형 석재를 활용해서 이와 같이 대석 표면에 문양을 새겼습니다. 독특하고 아주 기이하고 이채로운 문양인데요. 얼핏 보면 무슨 문양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자세히 보면 아마도 연화 줄기, 연화문을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운데에는 독특하게 하엽형 문양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와서 저런 문양이 석비에 비전할지 여러 석조물에 활용이 됩니다. 이미 조선시대 들어와서 저런 문양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팔면에 거의 동일하게 이와 같이 연화문과 연화줄기 함께 새겨진 그런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채로 그리고 영험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석조물을 만든 사람이 영험하고 기이한 분위기를, 신성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이런 문양을 새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윗면에 갑석이라고 볼 수 있는 대석이 있는데요. 상당히 굵고 크게 마련을 했는데 표면에 줄기형 문양이 아주 역동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당초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초화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문양도 영험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재의 표면에 이런 문양을 새긴다는 것은 이 조형물 자체가 아주 신성한, 영험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그런 조형물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하부에는 연화문을 이와 같이 새겼습니다.
상면에도 연화문을 새겼죠. 어쨌든 기단부는 아주 신성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문양들을 집중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바로 이 부분도 이제 상층 기단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단부의 표면에는 수호의 의미가 있는 그런 신장상들을 새겼는데요. 아마 불교적인 팔보신종을 새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얼핏 보면 사천왕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왕상도 새겨진 것 같고, 그리고 제석천장도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사천왕상과 그리고 인왕상, 제석천상을 혼용해서 새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탑을 수호한다는 그런 의미를 반영하기 위해서 석공이 바로 이곳에 이러한 문양을 새긴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또 다른 대석을 넓게 마련을 해서 표면에 아래쪽 대석에 새겼던 문양과 유사한 그런 초화문 내지 당초문으로 볼 수 있는 신기한 그런 문양을 새겨 놓았습니다. 거의 면에 동일한 그런 문양들이 함께 새겨져 있네요. 현재로 봐서는 같은 것 같지만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날 같으면 복사를 해서 사용했겠지만 그때 당시는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화선지에 이런 도안을 그린 다음에 그것을 이곳에 붙여서 이와 같이 조각을 했을 텐데, 비슷한 도안을 그려서 그 종이를 이곳에 붙여서 현재와 같이 조각을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각 면에 새겨진 도안들이 아주 유사한 그런 표현 기법, 유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핵심 부인 탑신을, 원구용을 만드는 탑신을 받치기 위해서 3단으로 받침을 마련했는데요. 연화대석, 그리고 다시 팔각형, 그리고 연화문이 새겨진 팔각형 대석을 이와 같이 마련해서 아주 큰 원구형의 탑신을 올렸습니다. 이게 석종이죠. 그러니까 축구공 형태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구형이라고 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종의 모양을 이와 같이 원형으로 본떠서 만든 거기 때문에 석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옥계석, 아주 낙수면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옥계석이 있고, 그리고 여러 부재가 함께 올려진 상륜부가 있습니다. 지금 밑에서 보니까 규모가 작은 것 같지만 규모가 상당히 큰 그런 상륜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폐암사 사리탑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사리탑, 특히 돌로 만들어진 사리탑 중에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아주 웅장하면서도 상부를 날씬하게 세련되게 해서 세련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둔중한 맛을 회피하면서도 조화로운 균형美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에 아주 화려한 문양들, 명암하고 신비로운 그런 문양들을 새겨서 바로 이 사리탑이 어떤 조형물인가를 보는 이로 하여금 그대로 느끼도록 문양을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리탑을 설계 시공한 장인은 조형적으로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표현 기법, 그리고 각각의 문양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러한 것들을 종합화시켜서 이 사리탑을 설계 시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우수한 그런 석공이 만든 조선 최고의 석조물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파손되지 않고 우리 시대까지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눈에 행복감을 주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관리를 잘 해서 우리 후손들도 우리 선조들의 어떤 문화유산의 우수성, 그리고 기술의 우수성을 잘 이해하고 인식하는 그런 조형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하겠습니다.